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보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직접 본인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의왕에 있는 서울교도소로 다시 입소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국 국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을 했습니다.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뭐 탄핵 반대, 뭐 불법 탄핵, 뭐 이재명 구속, 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세계 대통령 미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어제 취임식이 끝났잖아요. 제가 어저께 자세히 방송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이 갔지만 그 의사당 로비 취임식장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두세 명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두 명도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넓이가 한 200평에서 한 250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뭐 많이 들어가 봐야 한 1000명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정상들만 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벌써?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들어가다 보면 장소가 좁은데 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홍준표 시장도 호텔에서 그 텔레비 중계하는 걸 봤다. 뭐 그럴 겁니다. 제가 이미 예측을 했어요. 아마 들어간 사람들 한두 명에 지나지 않을 거다. 장소가 좁으니까. 그러나 초청자는 27만 명이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아래 그 국회의사당 그 아래 있는 마당에 그 공원에 정원에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었겠지요. 날씨가 또 많이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끝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내세웠다. 미국 우월주의죠, 이게 우선주의.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 다시 얘기해서 핵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핵 보유국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핵폐기 핵 보유국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다.
나는 그와 잘 지낸다. 나는 그와 김정은이 오고 잘 지낸다. 그 김정은이를 잘 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김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정부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한국의 핵 문제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핵을 갖다 놓을 거냐?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전에도 뭐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공산국가와는요. 공산국가와는 힘입니다. 힘. 무슨 타협이고 논의고 협상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공산국가 특히 북한과는요. 힘이 우월해야 됩니다. 힘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누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이야기를 뭐 전쟁을 유발한다 뭔다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인데요. 힘이 우월해 있으면요.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의 전쟁사에 전쟁사를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핵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핵으로 있어야 됩니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됩니다. 무슨 가서 악수하고 협상하고 무슨 돈 갖다가 뭐 뇌물 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을 했다면 한국에도 미국에서 핵을 갖다 놓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가 결정 날 겁니다. 그 결정 날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무슨 남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남한을 점령하고 뭐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땐 때는 늦으리.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남한에 있는 간첩이나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의 설 자리는 어딘지 궁금해집니다. 이 남한 정부, 한국 정부도요. 좌파가 거짓말, 거짓 보도, 그 다음에 거짓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이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저격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8명이 있다는데 108명 다 어디 가서 있는지 몰라요. 이 국회 열리면 그저 거수기로 거수 손이나 드는 그저 뭐 투표하면 도장을 찍는 그런 의원들인가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봄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격수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뭐라고 해서 이쪽에다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더 큰 파워가 있는 공격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공격에는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칙을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요. 지금 거대 그 야당도 거대 야당이지만 인원도 야당이 거대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몇 사람을 빼고는 전부 갈아쳐야 됩니다. 그런 의원들은 있으나마나요. 그저 밥벌이 하는 국회의원들이죠. 밥벌이. 월급 타서 밥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지난해 여름에도 몇 번씩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여당보다 적은 108명이라 하더라도 108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보호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방패미가 되고 야당에 대해서 그냥 방패미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해. 그냥 오히려 내부 총질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뭐 끌어내리려고 윤석열 대통령 총질하고 이런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당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탄핵 전국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50%가 넘었어요. 내가 전에 처음에 탄핵될 적에 여론조사 나왔을 적에 60%가 넘을 거라 60%를 얘기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70%도 넘습니다. 왜 그럼 그러냐? 야당에 대항하는 이재명이가 넘어 범죄 의혹이 많고 야당이 그 192명이라는 그 의석수 가지고 정부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가 일꾼이 아닙니까?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29명이나 탄핵을 해. 이게 세계사에 이게 또 있겠습니까? 앞으로 100년감은 있겠습니까? 아니 일을 잘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발전되는 건데 야당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탄핵이에요. 그 다음에 탄핵만 하는 것도 아니야. 예산도 빵 오는 데가 많아. 예산도 아주 몽창 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몽창을 아주 싹 그냥 지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게 많아. 그러면 나라 일을 하려는 겁니까? 망하려는 겁니까? 그럼 나라 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군 아닙니까? 적군. 북한의 김정일이만 적군이가 아니에요. 나라 안에 적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볼 적에 중도 세력이든가 뭐 아주 골수 이 좌파들 골수 여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야 뭐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수와 중도가 한데 뭉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가 이거 큰일 나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꺽달지고 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당당히 혼자 맞서왔잖아요. 전에 검찰총장 때는 문재인이 추미애 박범계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왔잖아요. 검찰총장 때는요. 그래도 살아나왔어요. 대통령 돼가지고는 거대 야당하고 맞서잖아요. 자당에 있는 사람도 총을 막 쏴 옆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상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국가가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끔 제대로 해나가요. 그리고 범죄 의혹도 많은데 본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끌어나고 피해 나가려고 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전에는 그저 메이저 방송하고 메이저 신문들만 봤지만 지금은 전국의 유튜브가 몇만 명입니까?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는 숫자가 신문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정보가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금 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이도 여론조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은 뭔가 거기를 좀 알아봐라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얘기입니까? 이재명이면 빨리 법 처벌만 법원의 재판만 빨리 끝내면 그러면 달라져요. 거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저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 저 김부겸 씨, 그리고 경남지사 했던 김경수 씨,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나왔어요. 임종석 씨가요. 임종석 씨, 여러분들 아시죠? 임종석 씨가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운동권이죠. 그 임종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임종석 씨가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지금 비명계에 있는 쪽, 그리고 문재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종석 씨가 이재명만으로 신뢰받겠나? 이재명만 믿고 가겠냐? 믿어도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임종석 씨가 얘기한 거예요. 임종석 씨. 임종석, 이재명만으로 신뢰받겠나? 비명계가 왜 꿈틀었냐? 여론조사가 푹푹 떨어지고 지금 탄핵 정부가 되는데도 계속 올라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에 따라 올라가면서 곁다리로 당을 지정한 게 국민의힘을 지정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그만큼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아요. 당 지지도는 더 얕습니다. 물론 민주당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오차범위 벗어났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당을 물어볼 때 그냥 국민의힘이 더 곁다리 찍은 거예요. 안 찍은 사람들은 안 찍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낮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음 선거에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보장 못합니다. 거기에 이 아이디어맨이라든가 재갈공명 같은 사람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스카우트해서라도 좀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해요.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돈만 그저 처박는 데가 여의도 연구소예요? 여하튼지 임종석 씨가 꿈틀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이는 서서히 밀려나는 그런 경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임종석이, 김경수, 김동윤이,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거기 이 개딸들이고 쇠딸들이고 이재명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못 당합니다. 그분들의 파워를 못 당합니다. 여하튼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이가 2월 15일 날 2심 재판에서 만약에 그게 법적 구속이 된다고, 구속이 되면, 법정 구속이 되면 나라는 좀 달라질 겁니다. 좀 조용해질 거고, 나라는 좀 어느 정상궤도 갈 겁니다. 그리고 좀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같이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라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헌재에서 그 재판을 어제 받는 중에, 심사를 하는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헌재 재판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답으로 없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헌재 재판관에 이런 사람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가 무슨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니, 무슨 무기 총을 가졌느니, 어떻게 못 들어가게 했느니, 뭘 지시를 했느니, 예?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계엄이 합법이냐 아니냐, 계엄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줄을 얘기잖아. 계엄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아니냐. 우선 법치국가에서는 합법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거 아니에요. 이거 합법이니까 이걸 안 따지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래서 그냥 프렘 씌워가지고 그냥 탄핵만 한 거 아니에요? 왜? 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거 하나야.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하고 국회에서 예산 깎아먹고 예산 빵원 돈 만들고 뭐고 다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그건 가지고는 국회의원 권한입니까?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방송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회 반대급부로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국회가 막 어거지로 나가고 뭐고 하게 되면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럼 국회 해산하면 다시 국회를 뽑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에 마구 행정부를 가지고 그냥 탄핵 해서 장관들 그냥 다 그냥 막 묶어두고 직무정지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있고 그러면 월급만 타고 가만히 들어앉았다가 임기 되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막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대항할 수 있는 게 비상대권이에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합법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맞아 그거.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할 때는 누구를 동원합니까?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럼 군대가 동원하게 되면 거기서서 체포도 할 수 있고 구금도 할 수 있고 계엄이 합법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계엄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양반 계엄이다. 세계의 모범적인 계엄이다. 세계 각 나라의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상태다. 근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께 방송을 내가 그 해드렸어요. 전에 본문 방송 해드렸어요. 그럼 왜 그러냐?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요, 탱크가 오고 군대에 총알 넣고 완전 무장하고 완전히 군대가 수십만이 수백만이 움직입니다. 그냥 수백만은 없지만 수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국회에 본회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았습니까? 그 심지어는 하나만 보면 알아요. 어저께 그 헌재 거기서 심혈적인 그걸 묻지 않대요. 군대가 갔는데 총알 지급을 해서 빈 껍데기 총이야. 빈 껍데기 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따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었고 탄핵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무효입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그건 억지. 이거는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쪼목쪼목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언론 브레이드 못하고 국민들한테 설득도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거죠. 이번 그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 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득이 없어. 계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뭐 임기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있을 때 그만큼 그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사 좀 해보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부정선거를 하는가. 그래서 조사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뭐 99명을 그 지금 CIA에서 지금 현재 수원 그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는 그 생활관에 있던 중국 사람 99명을 갖다가 뭐 일본 뭐 오키나와인가 그쪽으로 가서 뭐 조사를 하고 뭐고 있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오는데 뭐 선관위는 뭐 아니다 그러는데 아닌지 긴지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나라 야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난 조금 더 많이 알지만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오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환영을 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요즘에 뭐 어느 방송을 어제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생각이지 뭐 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뭐 5년 단임으로 됐는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 법률을 고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거리도 안 됩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사한 거 지금 된걸 헌법에 대해서 무슨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느냐 무슨 메모 족치를 중개했냐 그런 소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계엄을 대통령이 한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일부의 사람이 뭐 체포 과정에다가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디가 다쳤다 하더라도 그거 다 계엄이 합법이라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양반 모범 계엄 아닙니까? 선관위의 모든 것만 밝혀지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에서 환영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두고 보세요. 뭐 지금은 현재 뭐 그냥 온갖 뭐 이 언론들하고 야당들하고 야당에서 빵 던지면 언론에서 빠빠빵 이러는데 이것도 한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서는 거 보면 젊은이들이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많은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를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바라는 건 여러분의 저나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한덕수 총리도 빨리 돌려보내고 국방장관도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서 장관들은 장관들의 본의 이 임무를 잘해서 그리고 이 국회에서도 예산 빵 하는 거 일단 상반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부활시켜주지 않으면 야당의 지지도는 점점 추락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 많이 깨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시대의 국민들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걸 못 느끼면요. 정치가 뒤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192명이 어거지로 10만 부딪혀서 된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좀 마세요. 그거는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갖다가 결정하고 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외적에 이 국가 사회는요. 이 국민 속에 있는 데서는 그거 별로입니다. 왜? 직접 자기한테 피부를 받는 거 없는 국민들 많으니까. 그래서 국회도 하루빨리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종석 문재인 정부 시대 비열정했던 임종석이 이재명만으로 신뢰받겠나 인정받겠나 당이 되겠나 앞으로 비전이 있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꿈틀대는 지금 이재명이 뒤에 있는 꿈틀대는 그런 앞으로 미래의 참용들 미래의 대통령 후보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죄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죄는 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 됐으면 감옥 가야죠. 감옥 가야죠. 깜빵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고 누구는 안 가.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